전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대변하듯이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해 뜻하지 않는 상황마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대한 전쟁 물자를 쏟아붓게 됨에 따라 미국의 안보마저 크게 위험해지자 결국 한국의 탄약고를 털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전 세계 무대에서 일대도약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으로 인해 일본 기업 곳곳이 파산 직전에 내몰리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며 거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31일 독일의 공영방송 매체인 타게스샤우는 현재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방기 속에서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막대한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무기 재고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한국과 이스라엘에 다급히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까지도 미국 정부가 탱크와 미사일을 비롯해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군사장비를 지원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특이하게도 미국 정부의 이러한 물자 지원 목록에서 탄약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전달했거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점점 배달 문제를 겪고 있다. 미군은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에 있는 자체 탄약고에 의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미국 정부가 탄약 확보에 이처럼 전전긍긍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방위산업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입증해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바로 미국의 방산기업들이 재래식 무기와 탄약 생산을 늘리려는 노력보다 값비싼 첨단 무기 생산에만 몰입해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정부는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정부가 재래식 무기 생산 시설을 다시 늘리려고 해도 앞으로 몇 년이 더 소요될지도 모르는 만큼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결국 한국과 이스라엘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탄약 공급 일부가 한국과 이스라엘 창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이들 국가와 협상을 해야 했다. 또한 독일의 공영방송 매체인 타게스샤우는 이러한 문제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또한 마찬가지로 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방산기업들은 유럽 자체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 세계 수출에 초점을 맞춰왔다. 국방 전문가인 베르그만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독일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국방 지출을 늘리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달리 말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직면하고서도 이를 위한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는커녕 첨단 무기를 개발한다는 명분 아래 재래식 무기 생산에는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난 위기 앞에서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면 초가에 내몰리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독일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묵묵히 내실을 다져왔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오늘날 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음을 매우 적나라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 때문에 일본의 방산무기 수출이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 매체들의 거센 한탄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연일 일본 방위산업의 세계 진출을 부르짖고 있는 일본 정부를 아연실색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30일 일본의 대표적인 운송매체로 잘 알려진 트래픽 뉴스는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위해 그동안 일본이 야심차게 개발한 C2 수송기마저도 결국 세계 최고의 방산 위상을 자랑하는 한국의 특별한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산산조각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매우 거센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 1월 15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들려온 사상 초유의 소식으로 인해 일본 정부와 일본의 방산기업들이 그야말로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당초 일본과 맺은 약속을 뒤집고 한국과 차세대 수송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막대한 개발 자금까지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위산업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항목이 한국의 차세대 수송기 개발 계획인 MCX의 공동 개발에 관한 부분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일찍이 일본이 독자 개발한 C2 수송기에 큰 관심을 가져왔고 이 수송기의 유력한 수출처로 전망되었다. 일본은 아랍에미리트에서 경련으로 개최되는 두바이 에어쇼에 실제 비행기를 들여와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측의 운용 요구에 맞춘 비포장지 이착륙 시험 등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그 후 아랍에미리트 측으로부터 C2 수송기 도입에 대한 속보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를 깊이 읽어보면 이번에 이뤄진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MCX 공동개발 참여는 C2의 외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갑자기 돌변해
일본이 아닌 한국의 차세대 수송기 개발 사업에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성능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나 한국제 방산무기가 일본을 능가하기 때문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하고 있는 MCX는 자체 기술로 개발된 KF-21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송기를 뛰어넘는 월등한 성능을 과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에서 운용되던 허큘리스 수송기와 CN-235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MCX는 2기의 제트 엔진을 장착하는 쌍발기종으로 항속거리가 최대 7,000km에 달하는 데다가 자동화된 화물 탑재 시스템에 더해 자체 방호장비와 대화면 조정실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한국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MCX 수송기의 1차 초도 생산 물량이 당초에는 40대로 예상되었지만 아랍에미리트의 공동개발 참여를 계기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나아가 기내에 설비를 추가함으로써 해양 초계기나 공중급류 등 파생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며 이 모든 것이 예정대로 된다면 약 200대 정도의 생산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상되는 스펙은 생산 단계에 있는 C2를 이기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MCX 수송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대 8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생산 시기를 더 앞당기게 되는 만큼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수송기 수출 목표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일본의 방위산업이 한국으로부터 연전연패를 거듭하게 된 것은 오히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바로 일본의 방위산업이 기술력과 판매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보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명성을 잃어가던 메이드 인 재팬에만 의존한 채 세계를 상대로 무리한 수출 시도를 벌여오다가 번번이 퇴짜만 맞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트래픽 뉴스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일본의 세계 진출을 번번이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바로 일본은 절대 추종할 수 없는 특별한 판매 전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의 MCX 수송기 사업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나선 것은 MCX 수송기가 사막 지역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부정지 이착륙 기술을 갖춘 데다가 아랍에미리트만을 위한 여러 기술적 요소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앞서 C2 수송기를 개발했던 가와사키 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의 지리적 특성을 제대로 간파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이를 위한 부정지 이착륙 기술 적용마저도 개발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검증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애당초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C2 수송기 도입을 미룬 채 한국과 공동으로 수송기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탄식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7년에는 일본의 도토리현에 위치한 요나고 공항에서 C2 수송기가 이륙을 위해 유도로를 지나던 중 커브를 돌지 못하고 그대로 풀밭으로 돌진하는 모습까지 전 세계에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일본의 수출 계획에 짙은 아문을 드리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의 MCX 수송기 개발 사업에 이처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한국의 전매 특허인 기술이전과 공동 수출 전략이 한몫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해 폴란드에서 이뤄진 대규모 무기 계약을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됐듯이 한국의 방위산업은 파트너들을 상대로 단순한 무기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실질적인 안보 강화를 위해 현지의 생산 거점과 유지보수 시설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기술 이전과 병력 훈련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기업들이 이를 맞서기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히 완성기만 수입해야 하는 C2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번 MCX의 공동개발 성과가 표면화되기까지는 잠시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만일 성공할 경우 신형 수송기의 완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이 중동 국가에서 영향력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전방위적인 판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물론이고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를 비롯해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유럽 대륙을 호령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랍에미리트를 거점 삼아 중동 지역 전체를 석권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매체는 자국 기업들이 한국의 저력을 따라 배우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낼수록 정작 자국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받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발맞춰 단순한 제품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던 한국 기업들의 뛰어난 실사구시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